여러분 안녕하세요. 생태계와 환경 강의를 맡게 된 조영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 방침에 의해서 교양 선택 과목은 지난 학기와 마찬가지로 비대면으로 진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러분들 화면으로나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마 학기 이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은 중간에 대면으로 전환됐기를 희망하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강의는 이와 같이 PPT를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과목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생태계와 환경이고요. 오늘은 강의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저에 대한 소개와 강의 소개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3시간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교수 소개와 강의 내용 순서로 하겠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 매스컴에서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과연 각 나라마다 현재 일어나는 그 환경 현상에 대해서도 보도가 되고 있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많은 그 시나리오들이 작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30년 불과 이제 앞으로 9년 후에 우리나라의 부산과 인천공항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시나리오 작성한 것을 보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나 이런 사이트에서 동영상으로 보면은 이게 동영상으로 나옵니다. 그린피스에서 제작한 것인데 우리나라에도 한반도에도 대홍수가 일어나게 되면 이와 같이 부산의 상당 부분이 이렇게 잠기게 된다는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천공항의 경우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활주로가 잠기게 되고 비행기도 거의 잠기게 되는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난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우리나라의 각종 그 식물들을 보는데 특히 이제 아카시아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랬거든요. 우리가 아카시아 꿀이 상당히 고급으로 쳐주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카시아 꿀을 채취하기 위해서 이제 제주도에서부터 그 다음에 해남,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올라와서 광주 인근, 그 다음에 충청도, 그 다음에 경기도 효전선 근처까지 이렇게 꿀을 채취하신 분들이 올라가면서 꿀을 채취하기 때문에 그 많은 꿀들을 생산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 꿀이 그 아카시아가 피는 그 속도가 이제 뒤죽박죽 변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 서울에서 해남보다 먼저 피어버릴 때가 있고 동시다발적으로 아카시아 꽃이 피기 때문에 이 꿀벌들이 꿀을 생산하는데 한계가 있겠죠. 그 날짜가 짧기 때문에 이런 이제 문제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후 변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이제 별도의 시간을 내서 설명을 할 예정이지만 아무튼 이런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우려들이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나라에 그 여러 가지 그 작물 재배들이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나주 그러면은 나주 배, 그다음에 보성 그러면 녹차, 또 해남 그러면 해남 이제 그 배추, 절임 배추, 고구마 이런 거 알아주잖아요. 우리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한라봉이라든지 귤이라든지 이런 건 주로 이제 제주도가 주산지다. 우리 알고 있고 사과 그러면 대구라든지 뭐 청송 이런 데를 알아주잖아요. 복숭아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렇게 위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예측한 바에 따르면 이제 앞으로 30년에서 한 60년 사이가 되면
우리나라에서 사과가 재배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이제 보도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사과라든지 복숭아나 감귤에 대한 이제 재배 주산지를 표시한 시나리오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강의 시간에 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 사라지게 될 풍경 이제 10가지를 이렇게 소개한 것인데요. 이런 습지라든지 그 다음에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풍경,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과, 순천만의 이런 아름다운 광경들이 이제 해수면이 상승되게 되면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다음 제주도의 산호초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질 위기에 있다는 거죠. 그다음 갯벌도 상당 부분이 사라질 것이고 그 높은 곳에 살고 있는 지리산이라든지 한라산이라든지 이런 데 살고 있는 구상나무라든지 여러 종류의 이제 야생화들도 사라질 것이다 하는 것들이 이제 나와 있죠. 그리고 청개구리라든지 두꺼비라든지 사양노루라든지 우리나라 이제 이렇게 많은 동물들이 멸종위기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하는 것들을 이제 이런 국가기관에서 예측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는 이제 이런 기후변화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석유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뭘 합니까? 전기를 생산하죠. 그래, 그 에너지의 대부분이 이런 화석연료에 의해서 생산되고 있는데 그 화석연료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주로 이제 이산화탄소죠. 탄소. 그래서 우리가 현재는 탄소 의존 사회죠. 탄소에 절대적으로 의존을 하고 있죠. 예를 들면은 우리는 이제 이런 석유나 석탄이 없으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고 지금 전기 자동차가 나왔지만 전기는 또 누가 생산합니까? 역시 석탄을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탄소 의존 사회죠. 우리 가정에서 지금 겨울에 따뜻하게 지내고 있는 것도 바로 이제 이런 그 가스 보일러라든지 석탄 보일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 이런 그 지구가 따뜻해지고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옛날에는 이게 예측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현실이죠. 우리 바로 눈앞에 닥친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걸 그대로 놔두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전체 지구인들이 현재 어떻게 하면 이 석탄 사회로부터 벗어날 것인지 석탄으로 인해서 또는 석유로 인해서 가스로 인해서 발생하는 내연기관 이게 이제 바로 자동차라든지 각종 공장에서 운행되고 있는 그런 그 기계 장치들이란 이런 것들이죠. 또 이제 수많은 플라스틱에 대해서도 다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만은 이런 플라스틱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 심지어 이제 어떤 분들은 현재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지구의 그 지질 시대가 변하고 있다 하는 것까지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 세계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환경 정책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 됐어요. 대통령뿐만 아니라 환경부 또 많은 시민단체 우리 국민 모두가 이쪽에 이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과목 중에서도 생태계와 환경 중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질 문제가 바로 이제 이런 기후변화 문제, 그 다음에 그 탄소 중립 문제, 이런 탈석탄 사회, 이런 문제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중에 이제 차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이 이제 세계 많은 나라들이 현재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고 그 선언한 것에 따라서 어떻게 2050년까지 탄소 저감 정책을 할 것인지 유엔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는 뭐 기후 악당 국가니 기후 후진 국가니 이런 뭐 많은 비난을 받아왔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적어도 지금 현재 그 국민 소득으로 인하면 우리나라는 10위권 안에 7, 8위 안에 들죠.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 방역을 잘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상당히 인정받고 있는데, 적어도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세계적으로 기여한 것에 의하면 그렇게 썩 잘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탄소 배출도 상당히 많고, 이러므로 인해서 이제 우리도 기후에 대한 이런 비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유엔이라든지 국제사회에 우리가 이제 선도적으로 나가겠다 하기 위해서 2050년도까지 우리나라는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이제 대국민 선언을 대통령께서 하셨죠.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100만큼, 뭐 예를 들어서 100kg만큼 배출을 하면 100kg만큼 뭐 산림을 가꾸든지 또는 이산화탄소를 어떤 그 흡착을 해서 저장을 하든지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출한 만큼 흡수를 해서 그만큼 이제 0으로 만든다는 그런 것인데, 그런 그 계획을 이런 경제 구조라든지 또는 저탄소 산업을 위한 생태계 조성이라든지 탄소 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공정 전환이라든지 이런 이제 계획들을 발표하셨어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강의 시간에 제가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이 우리 이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선택이 아닌 중립입니다. 이게 이제 2015년도에 그 파리 선언이라는 신기후 체제의 협약을 유엔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여기에 가입을 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여기에 이제 동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탄소 중립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강의 시간에 차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태라는 것은 뭐냐? 생태라는 것은 한자 그대로 말하면 날생 모습태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생물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제 생태인데, 우리가 살아가려면 뭘 해야 돼요? 일단 먹어야 되죠. 먹어야 되죠. 이렇게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쉴 수 있어야 되고, 쉴 수 있는 집이 있어야 되겠죠. 또 이제 우리가 먹고 쉬려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일을 해야 되죠. 일을. 아니면 뭐 농사를 짓는다든지 뭔가를 해야, 생산 활동을 해야 우리가 먹을 수 있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먹고 쉬고 일할 것뿐만 아니라 여가를 보낸 공원이라든지 산이라든지 바다나 강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먹고 마시고 쉬고 뭐 이런 일하고 또 놀고 하는 이런 모습들, 이게 이제 우리가 생물이 살아가는 곳이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는 생태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우리가 먹고 또 쉬고 일하고 하려면 토양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뭐 재배를 하고 공장을 짓고 또 그 집을 짓고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모든 생물의 근원인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되고, 공기가 있어요. 산소. 그래서 호흡을 할 수 있고, 호흡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숨을 쉰다는 개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이것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이런 개념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땅이 개별로 놀고, 물이 개별로 놀고, 공기가 개별로 놀 수는 없어요. 이게 전부 엉키고 설켜서 관계라는 릴레이션십이라는 그 역할들로 묶여 있거든요. 서로 상호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상생,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물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습 안에는 이런 관계라는 게 있고 또 상생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우리는 생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감싸고 있는 걸 생태계라고 그러는데, 이제 강의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이라는 것은 두를 환자예요. 우리 주변을 두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장소경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 주변을 두르고 있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아까
생태가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습인데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태나 환경이나 비슷한 개념인데 조금 더 좀 광범위한 개념이 환경이라고 할 수 있고, 생태적인 개념은 그 안에 여러 가지 관계, 상생, 릴레이션십 이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은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도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공기라든지 토양이라든지 생활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우리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장소적인 개념에 이제 도로를 만들고 아파트를 짓고 공장을 짓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오염물질이 발생하고 또 하수가 나오고 폐수가 나오고 그러죠. 또 공기 중으로는 대기 오염이 발생하고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또 우리가 이제 생산하면서 농약을 살포하고 그러니까 중금속이라든지 또는 연료를 사용하고 자동차 이동이 일어나고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은 이제 오염원들이 발생하게 돼서 우리가 그 사람이 살 수 없을 지경에 이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장소 개념에서 잘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는데, 오히려 이제 이게 그 삶의 질 측면에서는 좋아졌는데 또 다른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의 유지를 위협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공원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만들어서 이제 편하게 쉴 수 있는, 또는 탄소라든지 이런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물순환, 비저오염인데 강의간에 다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도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화석 연료보다는 자연의 연료인 태양광, 또 생태 공장이라면 공장이 그동안에 어떤 원료를 사용하면 그 연료의 부산물을 다 버렸는데 그런 것들을 또 다른 필요하는 공장에 보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생태 공장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미세먼지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겨울하고 봄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 집중적으로 미세먼지를 관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미세먼지 계절관리라고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나 수소차에 대한 이야기, 이런 그 전반적인 개념의 환경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이런 기후변화라든지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는 어렵고,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아까 그런 그 탄소 중립이라든지 많은 이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로 우리나라가 작년에 한국판 뉴딜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뉴딜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 그 대공황이 일어나서 그 국민들이 그 벌어먹고 살 돈을 벌 공간들이 또는 그런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대규모 사업들을 뉴딜 대통령이 벌렸죠. 뭐 다리를 놓는다든지 댐을 막는다든지, 뭐 미국 경우에는 그때 후버 댐이라는 거대한 댐을 만들어서 그게 수만 명의 그 공사 인력들을 종사하게 함으로써 임금을 줘서 그분들이 그 돈으로 이제 다시 뭐 생활 필수품을 사고 뭐 TV도 사고 이럼으로써 또 공장이 돌아가게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데, 한국판 뉴딜 정책은 뭐냐? 이제 K 뉴딜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코로나19의 위기, 이것을 극복하고 또 이제 전 세계가 지향하는 저탄소 경제.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못 사는 사람, 소상공인들과 같이 이제 직격탄을 맞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경제적인 불평등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일자리를 부여하게 되는 거고, 또 이제 기왕이면 일자리를 만드는데 기후 변화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를 만든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저탄소에 대한 이야기죠.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크게 우리나라의 강점인 디지털 유전,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도 있고 그래서 디지털 분야에 굉장히 많은 이제 그 돈을 투자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뭐 데이터 댐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겠다는 거죠. 이미 이제
작년부터 투자를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뉴딜이 한참 진행 중에 있어요. 또 하나의 큰 축은 그린 뉴딜이에요. 그린이라는 게 이제 녹색이죠, 녹색. 녹색인데 그건 바로 이제 저탄소 분야에 뭐 태양광 또는 풍력 이런 거, 그 다음에 건물을 리모델링 한다든지, 리모델, 예를 들면, 과거에 그 뭐 창문이 약하다든지, 그럼 창문이 밀폐가 잘 된 거, 보온 효과가 잘 된 걸로 바꾼다든지, 또 태양광이 없으면 태양광을 설치를 한다든지, 또 지열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들 건물의 이제 리모델링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그 공장을 아까 말했던 생태 공장으로 만든다든지, 또는 이제 그 그린 스쿨이라고 해가지고 학교 건물도 이제 에너지를 생산하고 또 공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기후 변화에도 대비하고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그럼으로써 국민들의 골고루 돈을 벌 수 있도록 사회 불평등도 해소해주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그 코로나19로 경제가 침체하는 것과 또는 일자리를 얻는 것들 또는 기후변화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오히려 새로운 기회의 장으로 삼겠다 하는 것이 이제 한국판 뉴딜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것이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그 생태 발자국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제 생태 발자국 중에 특히 이제 탄소 발자국은 우리가 제품을 만들고 또는 그걸 운반하고 또 판매하고 소비하고 또 이제 폐기물이 남고 이런 과정 등을 통해서 각 과정마다 이제 탄소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탄소 발자국이라고 부르는데, 그 탄소 발자국에 공업이 발달, 산업이 발달되면 될수록 많이 이 발자국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발자국을 줄이는 노력, 그게 이제 탄소 중립이죠. 넷 제로인데,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해결 과제로서 강의 시간에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번 강의 시간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기후 위기도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동시대에 살아가는 지구인으로서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 생태계와 환경의 관점에서 함께 고민해 보는 것이 이번 강의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강의를 지속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에 대한 소개는 저는 이름과 이제 전화번호, 그다음 이메일은 제가 이제 그 쪽지를 통해서도 여러분한테 보내드렸는데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전남대학교를 졸업했고 거기서 그 생태학과 수질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현재는 환경영향평가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이제 광주광역시청에서 보건환경연구원장을 역임을 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은 어떤 일을 하냐면은 지금 현재 한참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19의 그 검사를 해서 코로나19라는 확정을 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 그 외에 그런 감염병뿐만 아니라 식품이라든지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품질을 검사하는 곳이죠. 그리고 각종 환경 문제, 미세먼지라든지 또는 기후변화 요소라든지 물이라든지 토양이라든지 이런 환경적인 부분,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즐겨 먹는 쇠고기라는 돼지고기, 닭고기에 대한 품질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질연구소에서도 근무를 했었는데, 이것은 상수 수질에 관한 품질 문제를 하는 곳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대 등 여러 군데에서 겸임 교수를 역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최근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려면 환경영향평가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자격 기사가 있고 기술사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기술사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그런 그 자격증으로 환경영향평가사가 있는데, 제가 이제 작년에 이 환경영향평가사를 취득을 했고요. 또 이제 그 숲을 안내하는 그런 해설사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표창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질 분야와 또는 그 상수도 분야, 그 다음에 이수형 해축 분야, 그 다음에 이제
물속에 이제 그 녹조 현상이라고 일어나죠. 그런 녹조 현상에 관련된 조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이제 겸임 교수나 객원 교수, 그리고 이제 제가 그 광주시청에 들어오기 전에 강사로서도 활동을 했습니다. 외부 강의는 공무원 교육이나 환경보전협회 이런 데서 강의를 했고요. 특히 이제 상하수 분야는 제가 상하수 협회에 주로 이제 수원이나 저수 분야라는 그런 과목들을 강의한 바가 하고 있습니다. 특별 강의는 뭐 이제 중고등학교 대학의 뭐 진로 강의라든지 또 시민단체 환경운동연합이나 여성 소비자연합의 그런 이제 환경과 관련된 강의를 쭉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던 수소곤충에 대한 물속에 살고 있는 곤충에 대한 건데요. 이런 그 곤충들을 가지고 생태를 평가하고 수질을 평가하는 내용들입니다. 이 강의 시간에 좀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이런 녹조들, 플랑크톤들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물의 어떤 품질이, 수질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이런 저 혼자만 한 게 아니라 공동으로 집필을 했는데 이 관련된 책도 집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 측정과 관련된 일들도 제가 꾸준히 해왔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서 말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이런 그 감염병,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름철이나 가을철에 풀밭에 앉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진드기가 발생하는데 SFTS라고 이제 출혈이 일어나서 사람이 그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또 뇌염이나 뭐 이런 것들, 식중독,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이런 것들인데 강의 시간에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시를 마치면서 지금 현재 그 지구촌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뭐 멈추다시피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비대면 강의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백신이 접종되기 시작했고 우리도 이제 서서히 만날 수 있으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이 전공 과목이라든지 교양 필수라든지 일부 이제 또 실험이 있는 과목들은 대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가운 일입니다만은 불행히도 저의 강의는 이렇게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여러분과 함께 대면에서 강의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을 하면서 1차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